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지오 시스템의 김민규 차장입니다.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대부분이 스케치업이 아닌 내용이라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죠. 무인항공기, 드론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는 드론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술 현황이랑 그리고 드론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스케치업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단 UAV 드론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할 거고요.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이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자료를 처리하는 드론과 그리고 이제 레이저 스캐너가 탑재된 드론을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드론의 성과물들을 가지고 스케치업에 있는 루비죠, 언댓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 사례를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드론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친숙하실 거예요. 일단은 맞는 용어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는 UAV라고 하고요. 4차 산업혁명에도 한 꼭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7대 신산업에도 보시는 것처럼 드론이 한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송 쪽의 촬영, 영화 촬영에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주로 이제 공간 정보 분야,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측량이나 지도 제작 쪽이 주가 될 겁니다. 측량이나 지도 제작 쪽에서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항공 영상, 그다음에 3차원 공간 정보, 지도 만드는 거, 그리고 이제 시공 현장에서, 건설 시공 현장에서 현황 측량하는 용도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기관들, 공공기관들에서도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드론을 이용해서 측량을 하는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을 통해서 일단 드론에 관련된 측량 제도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품샘까지 올해 안에 빠르면 나올 예정이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시장이 활성화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기술 동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스케치업 내용이 아니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 번씩은 들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드론을 크게 형태로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정익과 회전익, 그리고 수직 이착륙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드론이라고 하면 이런 식의 회전익 기체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DJI사에서 나오는 뭐 팬텀 같은 기체들, 그런 기체들이 회전익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처럼 생긴 고정익 형태, 그리고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건 고정익처럼 날아다니는 이제 수직 이착륙형 VTOL 기체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보면 일단은 한번 떠서 가장 많은 면적을 촬영할 수 있는 건 고정익이고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 한 거고, 그리고 속도가 늦기 때문에 회전익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면적을 촬영할 수는 없지만, 이제 특이한 장점으로는 이제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떠 있을 수 있는 호버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피사체를 좀 더 정밀하게 촬영하는 데는 회전익이 좀 더 유리한 기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장점을 섞어 놓은 기체가 이제 VTOL이라고 요즘 이제 새로 나온 기체가 있고요. 주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장단점들은 이제 상대적인 장단점이고요. 어떤 기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기체를 적용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거는 이제 사용자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드론 기체에 탑재되는 센서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RGB 카메라, 이제 비디오도 포함이죠. 그리고 NIR이라든가 레드 엣지, 열화상, 그리고 다분광,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레이저 스캐너까지 탑재가 돼가지고 3차원 형상에 대한 정보까지 취득이 가능한 상태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일단은 RGB 카메라 센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사진이죠. 사진을 가지고 자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항공삼각 측량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유인 항측과 같은 동일한 원리로 성과물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게 드론에서 촬영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이런 사진들을 처리하는데 여기 세모로 표시된 점들이 지상에 설치된 기준점입니다. 영상에서
판별이 되는, 그리고 저 점에 대한 정확한 좌표값을 알고 있어야 하고요. 자료 처리할 때 저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드론으로 촬영된 영상을 처리를 하게 되면 나오는 성과물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성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지상 기준점을 설치하고 측량하는 데 또 비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뭐 이런 RTK라든가 아니면 PPK라는 기준점 GPS 수신기를 이용해서 기준점을 좀 더 적게 설치할 수 있는 기술들이 현재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처리 과정입니다. 일단은 드론을 가지고 영상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상과 중요한 건 여기 EO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외부 표적 요소라고 합니다. 사진을 찍은 위치와 그 찍었을 당시 비행기의 자세 값이거든요. 어느 방향으로 찍었는지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항공 삼각 측량이라는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사진들을 중복되게 찍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조정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상 기준점들의 좌표를 반영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게 되면 이 영상에 대한 EO 값, 사진을 찍은 위치와 자세 값이 아주 정밀하게 다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실제 비행기에서 찍었을 때랑 똑같은 상태로 재현을 해낼 수 있고요. 그거를 도화기라고 하는 스테레오스코프에 올리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도화사분들이 보고 3D로 이제 CAD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일반적인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항측과 같은 작업 흐름보다는 항공 삼각 측량 이후에 이제 3차원 지형 모델을 생성하고 그리고 정사 영상을 생성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어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지형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형에 대한 3차원 형상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사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포털 사이트에서 맨날 보시는 네이버 지도 다음 지도가 정사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드론에서 나오는 성과물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3차원 지형 모델과 정사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드론에서 만들어진 그런 정사 영상 그리고 3차원 지형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근거를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관련된 국내 논문들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는 이제 저런 드론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만들어져 있는 또는 만든 시스템에 대한 정확도죠. 드론을 통해서 얻은 좌표 또는 어떤 건물의 크기, 높이 같은 것들이 실제로 측정을 한 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를 정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정확도를 평가를 해본 결과가 그래프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만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이 연구가 그렇게 많이 수행되진 않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일단은 대략적으로 간만 살펴보신다면 수평으로 2D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평면 기준으로 좌표의 정확도는 한 3cm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높이, 건물의 높이를 드론으로 측정한 거랑 실제 그 건물에서 자가 됐건 아니면 뭐 거리계가 됐건 가지고 잰 값이랑 측정을 해보면 한 4cm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수평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3cm 정도, 높이 방향으로는 한 4cm 정도. 생각하셨던 것보다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연구에서 연구를 위한 정확도 평가의 결과고 그 드론 성과물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 지형이라든가 정사 영상에서의 모든 점들에 대한 정확도가 아닙니다.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검사점을 10점이면 10점, 20점이면 20점을 놓고 그 점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평가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굉장히 정확하죠. 사람이 일일이 예전에는 한 점 한 점을 측량을 했어야 되는데 드론을 가지고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지역을 짧은 시간에 측량을 할 수 있겠다 정도 생각은 금방 아이디어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정확도가 어떻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가장 명확하게 정확도에 관련이 된 것은 비행 고도 부분입니다. 뭐냐면 비행기가 높이 떠서 촬영을 하게 되면 영상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잘 보이는 정도를 이제 해상도라고 하고요. 낮게 띄웠을 때는 가까우니까 더 잘 보일 겁니다.
해상도가 좋을수록 정확도도 똑같이 비례해서 좋아지고요. 대신에 수평 부분은 그런데 수직 부분, 이제 높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촬영 고도들에 크게 상관이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정확도의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문제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드론을 가지고 사진을 촬영을 하고 처리를 해서 성과물을 만들면 이제 높은 건물들이나 아니면 산림 지역에서 이렇게 막 일그러지는 왜곡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센서의 문제, 그리고 이제 자세와 위치의 정확도에 관련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연구와 노력들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런 거죠. 드론에서 사진을 찍는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이쪽에 보시는 카메라는 실제 항공사진 측량, 유인 항공사진 측량에 쓰는 라지 프레임, 아주 굉장히 큰 카메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는 이런 카메라들이 이제 드론에 탑재가 되는 카메라들입니다. 일단 가격이 얘는 한 10억쯤 하고요. 얘는 몇백만 원 수준입니다. 이쪽에 있는 항측용 카메라 사진을 여기 노란색 사진이라고 봤을 때 왜곡이 없죠. 이런 식이나 이런 식의 왜곡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카메라들은. 근데 이런 기성품 카메라죠. 이제 DSLR이고 좋은 카메라긴 한데 이쪽 카메라에 되면 그냥 똑딱이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비싼 아주 정밀한 카메라보다 일단 렌즈의 왜곡 때문에 영상 자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까 보셨던 그런 일그러지는 문제를 발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자료 처리할 때 필요한 게 사진과 사진 찍은 위치 그리고 비행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세를 측정하는 기계가 같이 탑재가 됩니다. 항공기에. 이쪽에 보시는 게 실제 유인 항공기에 탑재되는 자세 센서, IMU 센서고요. 이쪽이 드론에 탑재되는 자세 센서입니다. 이게 연필이고요. 크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 센서들을 탑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자세에 있어서 정확도가 이런 쪽에 실제 유인 항공기에 탑재되는 센서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문제점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사진 말고 카메라 말고 이제 다른 이런 레이저 스캐너라고 하는, 밖에 보시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캐너 장비가 탑재된 드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진을 찍는 용도는 아니고요. 레이저 스캐너라고 해가지고 레이저를 1초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포인트를 주사를 합니다. 지형에다가 주사를 하면 맞고 돌아오는 애들을 수집하게 되고요. 그 맞고 돌아온 애들을 수집하게 되면 점이 하나씩 이렇게 찍히게 되죠. 근데 그 점들이 XYZ 3차원 좌표값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들이 무수히 많이 찍히기 때문에 대상물에 대한 형상이 나타나게 되죠. 색깔은 없지만 형상에 대한 3차원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밖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굳이 나누자면 이제 슬램이라는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탑재된 스캐너가 있고요. 그리고 유인 항측과 같이 자세 센서가 같이 들어가 있는 IMU 기반의 이런 스캐너들이 있습니다. 이제 스캐너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정밀도와 그 다음에 스캔 거리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요. 목적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처리 과정은 이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취득했던 데이터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날아다닌 경로를 먼저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로 안에서 이제 스캐너가 스캔한 포인트들을 이제 경로 위에서 뿌리게 되죠. 3차원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최종적인 성과물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지금 확장자로 라스라는 포맷으로 보통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자료 처리가 일단은 이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지금 용어가 또 생소한 용어가 보이는데 다이렉트 지오 레퍼런싱이라는 기술이 이제 가능하게 됐죠. 뭐냐면 지상의 기준점을 따로 놓지 않고도 위치와 자세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GCP 측량 없이도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사진에서는 사진을 하늘에서 찍으면 나무가 있어요. 그럼 나무 아래가 안 보이죠.
안 보이기 때문에 식생 하단에 있는 지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1초에 수십만 포인트를 뿌리기 때문에 어떤 레이저는 나무를 맞고 돌아올 테고 어떤 레이저들은 나무를 비집고 들어가서 땅바닥을 맞고 돌아오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 처리를 하게 되면 일단 이런 식의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가 얻어지는데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나무만을 걷어내면 사진에서는 할 수 없었던 지면에 대한 정보가 일단은 추출이 가능하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그 스캐너, 라이다를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자료 취득하는데 걸리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썩 와닿진 않으시겠지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똑같은 면적을 찍는데 걸리는 시간은 조금 더 덜 걸립니다. 조금 더 빠르게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쪽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자료 취득에 있어서는 500m고요. 이 면적은 이걸 취득하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약 16분,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스캐너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좀 잘못됐는데 이쪽 면적이 좀 많이 좁습니다. 15분인데 이쪽이 더 짧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이 조금 더 빠릅니다. 자료 취득 속도는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이제 비교를 한 테이블이고요. 일단은 자료 취득 시간은 이제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일단은 최종적인 자료 처리 시간을 보시면 이미지, 영상을 이용한 경우에는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성과물을 뽑아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댓 시간 정도 걸리고,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이제 한 20% 정도로 확 줄었죠. 대신에 이쪽에서는 이제 영상에 대한 최종적인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 같은 영상을 추가적으로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이쪽에는 대신에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만 얻으실 수가 있겠죠.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상에서는 이런 식생들 하부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식생 하부에 지면을 맞고 돌아오는 레이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도 취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형상도 보시면 똑같은 나무인데 이쪽은 나무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나무처럼 안 보이시죠? 정확도도 스캐너가 훨씬 더 높습니다. 앞에 설명을 스케치업과 관련 없는 설명을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케치업이 아니라 드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과물들 중에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의 3차원 데이터가 얻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언댓이라는 루비는 스케치업에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라스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게 도와주는 툴입니다. 보통 스케치업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면 일단 건물에 대한 면을 그리고 이제 푸시해서 당겨서 올리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올려야 될지 어떤 실측한 값이 있다거나 그 값을 알고 계신다라면 높이를 정확하게 올리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정확하게 실제랑 똑같은 크기로 건물을 모델링 하시기는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근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좋은 참조 자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언댓을 가지고 테스트 겸 아주 작은 건물 하나를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라스 포맷인데 일단 ICPC라는 포맷으로 변환을 일단 하게 되고요. 이제 언댓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은 실질적인 건물의 위치와 형상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이 포인트들이 가지고 있는 XYZ 좌표를 가지고 거기에 포탄을 떨어뜨리면 실제로 저 건물에 가서 맞습니다. 정확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 센티미터 정도의 정확도겠죠. 그리고 작업 영역을 다 모델링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일부 건물만 지금 뽑아내서 이 건물을 모델링을 하겠다라고 작업 영역을 지정을 한 거고요. 라인을 추출해서 일단 건물에 대한 평면도겠죠. 생성을 하고, 그리고 면을 추출을 하는 과정, 그리고 복잡한 형상을 빼고 일단 기본적인 형상을 먼저 만든 겁니다. 베이스 모델을 먼저 생성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핑을 위한 데이터들, 이것도 드론으로 촬영된 사진들에서 일부 추출을 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드론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찍힌
원시 데이터, 로 데이터에서 이 건물에 대한 텍스처 자료를 따로 PNG 파일로 만들어서 간단하게 입혀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스케치업 굉장히 잘 다루시고 뭐 좋은 툴이긴 하고 저보다 훨씬 더 잘 쓰실 것 같은데요. 제가 스케치업을 잘 못 써서. 근데 이런 데이터들 뭐 보기에 그렇게 예뻐 보이지도 않지만 이런 데이터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은 실질적인 위치와 실제 형상을 반영한 데이터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래 하는 일이 측량 쪽 일이라 이제 좌표와 그리고 공간 정보, 위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냥 별로 실제 건물보다 예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런 식의 약간은 디테일한 모델링 성과인데 정확한 위치 정보도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모델들을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의미가 있는 결과인 것 같고요. 앞에 너무 스케치업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라시면 제가 밖에 전시 부스 쪽에 서 있을 거니까요. 궁금하신 점들은 아무 때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